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 연구이 팀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긴급 시황 진단, 시황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한 일주일 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6월달 중순 이후였나요? 말부터 계속 어려웠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휴전할 가능성이 높다. 단판보다는 휴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휴전을 하게 되면 안도랠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휴전에 들어갔죠. 협상이 이제 순차적으로 또 진행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연내 타결 가능성이 좀 높다. 한 60%.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 6월 전에, 5월 전, 한 4월 전, 1분기, 한 2분기 안으로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측했던 그런 흐름들은 나왔는데, 국내 지수는 사실 글로벌 지수에서 완전 소외가 돼요. 있었죠. 안도랠리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빗나갔어요. 오히려 뭐 빠졌거나 아니면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뭐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본에서 수출 제한.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기초 필수 소재인 광각액 그리고 박리액, 식각액이라고 하죠. 이거를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럼 대체제가 있지 않겠느냐? 국내는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초고손도 아주 품질이 좋은 거는 없어요. 아쉽게도. 일본께 아주 품질도 좋은데 싸기 때문에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이거 개발하지 않았느냐? 아니, 구태여 일본 거리도 가깝고 기술도 좋고 싸게 만드는데 구태여 기술 격차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사실 국내 업체들 혹은 대형 업체들이. 왜냐면 글로벌 경제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분업화되어 있어서 잘 만드는 거 거기서 만들면 돼요. 우리가 잘 만드는 거 만들면 되고, 그게 무역이 일어나는 거죠. 쌍방 간에 이익이 되는 거죠. 뭐 리카르도의 그 무역 이론을 갖다 오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갑자기 뒤통수를 친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게 하등 이유가 없어요. 뭐 안보를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핑계고, 그래서 국내 뭐 정부는 WTO 제소 아니면 이제 뭐 소재라든지 기초 장비에 대해서 육성책을 펴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업체 쪽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큰 게, 사실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포션이 굉장히 크죠. 거의 뭐 3분의 2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업체에서도 한국에 수출이 막혀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거의 매출 반의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면, 그래서 국내에서 뭐 소재 업체들을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만이라든 중국 업체의 거래선을 다변화해서 튼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패싱이 되는 거죠. 일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일본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면 일단은 일본에서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일본 우익단체 혹은 현재 여권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첫 번째는 북한이고요. 북한 위협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이런 강력 제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근에 더
혐한이라고 하죠. 혐한 우익단체들이 혐한 시위를 하거나 뭐 한국 반대 시위를 하거나 불매운동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익단체들, 우익 세력들 표심 잡기는 굉장히 좋죠. 한국을 공격하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이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강경책을 계속 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자동차 부품을 제한하겠다, 뭐 기타 다른 소재를 제한하겠다, 기타 등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험한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거까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련된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반사이익을 얻는 업체들은 테마가 어느 정도 또 형성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를 보는 쪽을 아예 저가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반사이익을 받을 곳을 단기적으로 짧게 매매를 하고 나오느냐, 요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더. 8월 초에 한중일 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중국도 지금 휴전 들어갔지. 그리고 사실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생산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하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급등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미국은 싫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 일본은 사실 미국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자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책을 일본에서 냈던 이유는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 다 보셨나요? 급락 정도가 아니죠. 하한가, 개파락 하한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지난주 목요일부터였죠. 메지온이라든지 HLB, 그리고 오늘은 또 한미약품. 사실 그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코스닥에 좀 많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있지만, 그리고 포션도 굉장히 커요.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지수 자체가 같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빠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운되죠.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들이 많아요. 아니면 주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빠졌다. 만약 그렇게 되는데 신용 물량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대 매매 무조건 나갑니다. 아니면 이게 많이 들고 있거나 혹은 이걸 못 팔겠다 그럼 다른 거 팔아야 돼요. 그래야 신용 담보 비율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투자 심리가 가뜩이나 얼어붙었는데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완전 글로벌 시장과 소외된 완전 반대 흐름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실 여기서 바이오가 그렇게 하락하는 급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까지는 한번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본의 우려는 사실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선거용으로 해서 이번 달 내내 떠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공급이 줄 거라는 심리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 섹터의 급락이 코스닥의 아킬레스건이었다라고 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스피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면 여기 아깝네. 네. 27일 목요일 이후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휴전, 그러니까 미중 휴전이 들어가면서 갭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120선을 저는 이걸 돌파할 거라고 봤습니다. 돌파하면서 안착하고 그럼 안도렐리로 해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한 2200선까지는 조금 더 힘을 받으면 여기까지 2500선까지는 2250선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문제가 불거졌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하락이 하면서 이렇게 빠져버렸죠.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올라왔던 건 사실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일본에 대해서 조금 잠잠해지면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2150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정이 좀 휴전에 좀 들어갔죠. 근데 하웨이 제재에 대해서 사실 말이 좀 많아요. 하웨이 제재가 뭐 말로만 그쳤지 사실은 제재 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우리 하웨이랑 지금 거래 다시 해 라는 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재를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미국에서 반도체를 하웨이에 수출 거래하는 거에 문제가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말만의 잔치가 아닌가, 말잔치가 아닌가. 하웨이의 실질적인 제재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정이 지금 휴전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미국 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강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반도체 섹터가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유념하면 사실, 그리고 일본 제재가 큰 게 아니다라는 안도감이 들면 여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웨이, 미중 무역 협정의 휴전 이런 것도 있지만 계절적,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컬하게 보면 반도체가 3, 4분기 동안 연속으로 해서 나빴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좋지 않다. 빠른 3분기고 좀 늦으면 4분기인데 그때는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또 보는 이유가 예전에 디램 값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센터들이라고 하죠. 사실 클라우드 업체들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계속 증축을 하고 확장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디램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서버 수요가 많았던 건데 최근에 서버 수요, 서버 재고가 2분기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재고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도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싼 가격이 수요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저는 사실 여름부터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전자나 하이닉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IT가 이끄는 그런 증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코스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거는 전부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올라갔어야 돼요. 사실은 21선 위에 올라와서 못 가도 여기까지는 720선 30선까지는 왔었어야 되는데 매지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급락을 했어요. 거의 하한가까지 갔고 또 금요일 다음날이죠. 거의 하한가까지. 물론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그리고 HLB 잠깐 보시면 목요일 급락, 개파락에 금요일날 하한가,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한미약품 보시면 오늘 몇 프로인가요? 27%, 거의 하한가까지 갔어요.
기술 수출했던 거 권리 반환을 받았죠. 사실 기술 수출을 하고 나면 그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고요. 총액이 예를 들어 1조라고 하면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이 성공할 때보다 마일드스톤이라고 하죠. 마일리지를 받거든요. 그리고 신약이 되면 이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이 계약이 돼서 기술 이전, 보통 이제 1상 끝나고 2상 A까지 끝나거나 1상 거의 마무리되고 하는데, 기술 수출을 하는, 에로라고 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데, 그럼 2상, 3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2상에서 어그러질 때도 있고 3상에서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이 다 신약이 되지는 않고 그게 100개라면 여기서 5개 미만입니다. 신약이 되는 게. 근데 이걸 사실 국내에서는 참 간과를 했던 거죠. 그냥 기술 수출만 보고 파이프라인 가격 측정해서 이 적정 주가는 얼마, 예를 들어 10만 원 이렇게 매겨버리니까 그 내면에 숨어있던 리스크들은 다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바이오가 사실은 좀 겁나는 측면도 있고, 일단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도 그랬고 코스피도 그렇고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 저점, 이게 언제죠? 5월 20일 5월 말에 저점까지 저는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거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바이오만 제외를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외를 했으면 여기까지 갔거든요. 오늘도 바이오를 제외했으면 꽤 괜찮은 자리였어요. 꽤 양봉반점에서 플러스였을 겁니다. 근데 장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봉, 3분봉 보시면 계속 하락하다가 올라왔어요. 계속 하락했던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라든지 기타 등등 빠지면서 투매가 투매를 불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물량들, 담보 부족 물량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졌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마지막 매도 피크 아닌가. 결국 그 악성 신용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행히 이제 밑꼬리를 살긴 했는데, 보통 이제 경험칙으로 보면 급락이 나오면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면 3일은 빠져요. 첫날은 버팁니다. 담보 부족 1, 2차. 2차 다음날 빠져도 버틸 수가 있어요. 2일차니까. 아니면 3일, 2일차에 정리를 하면서 담보 부족 물량을 조금 끕니다. 근데 3일째 되면 이틀째까지 버텼던 물량들이 그냥 나와요. 그렇게 되면 거의 3일째가 매도 피크가 되는 매도 피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 반등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급락은 없어요. 그 다음 조금 올라가면 그 다음 매도 물량들이 나와요. 담보 부족, 빠지면 또 담보 부족이니까 조금 올랐을 때 손실 좀 덜 보고 파는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봉 나오면서 음봉 나오거나 약간 양봉 나오면서 물량 해소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도 보면 코스닥은 사실 여기서 급하게 반등이 나오느냐, 이건 조금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급락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섹터는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라든지, 또 좀 말씀드릴 게 OLED 쪽은 좀 보셔야 돼요. 하반기에 중국 업체도 그렇고요. 삼성도 OLED 투자는 좀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은 공정전환 LCD에서 OLED로 바꿀 가능성이 높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예 이제 지금 매출을 보면 OLED가 더 많습니다. 우시 공장이나.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이제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